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수를 확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지수를 확장한다라는 것은 이거야. 우리가 이제 어떤 수의 제곱, 거듭 제곱 해가지고 이 위에 써진 거를 지수라고 하잖냐? 얘를 밑이라고 부르고 얘를 밑이라고 부르고 얘를 지수라고 부르잖아. 근데 얘를 지금 어디까지 배웠냐면 자연수일 때만 배웠어요. 오케이? 그럼 얘를 정수로 확장을 시킬 거고 유리수로 확장을 시키고 물 좀 먹고 올래? 물 좀 먹고 오세요. 빠르게 갔다 오세요. 오케이. 맨날 이렇게 지나가면 좀 잘라줬는데 내가 이제 안 잘라 귀찮아서. 아무튼 얘를 실수까지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라는 게 이제 오늘의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지금까지 배웠던 연산들을 통해서 차분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제 A의 0제곱부터 하나씩 정의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정수일 때 하나씩 해볼게요. A의 0제곱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A의 n제곱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거든. A의 0제곱을 곱했어요. 그럼 얘는 A의 n 플러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A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지면 두 개를 더한다라고 했잖냐? 오케이? 이게 이제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랬더니 n제곱이 되는 건데 봐봐. 어떤 수에다가 뭐를 곱했더니 그대로 나왔어.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A의 n제곱에다가 1을 곱하면 A의 n제곱이 되는 거니까 즉 A0는 뭐로 정의 내리겠습니다. 1로 정의 내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지수에 무엇이 들어가는 경우냐면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예요.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라는 것은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 A의 n제곱에다가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곱했어요. 그러면 A의 n 플러스 마이너스 n이 되는 게 보여요? 오케이? 그럼 이거 0이지, 0, 0, 0. 방금 전에 했네. A 0제곱 뭐라고? 1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봐봐. A의 n제곱에다 어떤 수에다가 뭐를 곱했더니 1이 됐대. 그럼 곱해서 1이 되려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역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요? 그 말은 A의 n제곱에다가 A의 n제곱분의 1을 곱했더니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같겠다? 이거하고 이게 같은 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했더니 A의 n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역수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역수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얘가 뭐가 될 거냐면 2의 제곱분의 1이고 2의 마이너스 5제곱 좀 큰 수로 할까 40의 마이너스 5제곱 얘가 뭐일 거냐면 40의 5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 이제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2의 마이너스 2제곱분의 1은 뭐가 되겠어요? 2의 제곱이 되겠어요? 어차피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떤 수에 이렇게도 적을 수 있겠네. 어떤 수에 마이너스 1제곱을 취한다라는 것은 역수를 취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역수를 취하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들의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까지 배운 거냐면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었어. 지수에 이렇게 음수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음수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 지수의 법칙을 다시 또 이야기할 건데 이 지수에서 A의 n제곱, n을 정수라고 쓰는 순간 이게 무엇으로 보내질 수 있는 거냐면 A가 분모로 보내질 수 있는 거야. 뭐가 되면 안 돼요? 음수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미안. 0이 되면 안 돼요. 오케이? 이게 이제 역수 취해지니까 그러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 밑에 대한 범위가 축소가 돼요. 이 정수 범위로 취해줬더니 이 밑은 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0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똑같은 법칙들이 성립하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볼까? a의 n제곱에다가 a의 m제곱을 곱하면 a의 n 플러스 m이 되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겠지. 오케이? 이것을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뭘 했었냐면 이게 양수일 때만 했는데 이게 뭐일 때가 있다고? 음수가 될 때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음수가 될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이제 n이 양수고 m이 음수일 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의 n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k는 양수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얘를 곱해주게 되면 a의 n제곱 곱하기 a의 k분의 1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얘는 뭐가 더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가 더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잖아. 이렇게 쓰지 말고 미안. 이렇게 쓰지 말자. 더 쉽게 씁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자. 미안해요.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a의 k분의 a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얘가 n이 k보다 더 클 때랑 n이 k랑 같을 때 n이 k보다 작을 때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얘를 이때를 나눠서 처리를 해봤어요. n이 k보다 더 클 때를 봤더니 a는 n-k예요.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n이 k랑 같을 때를 해봤더니 1이에요. 그 다음에 n이 k보다 더 작을 때를 봤더니 a의 k-n분의 1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거 다시 봐봐. 얘는 봤더니 a의 n-k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 n-k는 무엇이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니까. a 0제곱을 1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그지?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봤더니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a의 n-k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그래요?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뭐 해주겠습니다? 역수 취급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오케이? 이렇게 역수 취급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도 a의 n-k고 얘도 a의 n-k고 얘도 a의 n-k네. 즉, 얘 세 개를 합해줬더니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다? a의 n 플러스 m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을 증명하는 문제도 실제적으로 등장하진 않는데 그냥 이제 덧셈에 대해서만 한 번만 증명해 줄게요. 오케이? 이제 증명하는 것만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곱셈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a의 n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이 나왔어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뺄셈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냥 이제 빼주기만 해도 충분해요. 앞에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앞에는 이거 이제 확인해 보면 모일 때 클 때 이 세 가지를 경우 나누지 않냐?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이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빼주기만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눗셈은 뺄셈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똑같아. a의 n제곱을 m제곱 했더니 얘는 뭐가 될 거고 nm제곱이 될 거고 이건 특별히 증명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 마지막 거는 a의 n제곱 b의 n제곱을 곱했더니 a, b의 n제곱이 되는 거고 a의 n제곱을 b의 n제곱으로 나눴더니 b분의 a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분모를 0이 아니다. 라고 놔둬줘야겠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네 가지의 성질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요? 이렇게 네 가지의 성질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제부터 얘가 성립하거든. 이거는 언제까지 성립하냐면 끝까지 그냥 다 성립해요. 오케이? 유리수도 실수도 다 똑같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정수 범위까지 이게 다 지수 법칙이 이렇게 네 가지 지수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켜 볼게요. 이제 유리수를 어떻게 확장을 시킬 거냐면 이거야. 유리수는 어떤 수를 n제곱 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n제곱 했더니 a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 얘에 어떤 지수가 있어. 지수. 여기에 n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얘는 a의 네모지. 네모. n 곱하기 네모. n 곱하기 네모. 이게 a가 되는 네모를 찾고 싶은 거야. 지금 똑같은 거를 넣어본 거잖아. 그러면 이제 곱해서 지금 뭐야? 지수가 1이지? 1이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n분의 1이 되겠어요? 그래요? 이 네모 자리에는 n분의 1이 들어가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었더라라는 거야. n제곱근 a다 라는 것은 a의 n분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라는 것은 a의 n분의 m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수를 뭐로 확장을 시켰어요? 유리수로 확장을 시켰어. 근데 우리가 이거 마음대로 쓰려면 밑이 짝수일 때는 양수고 홀수일 때는 다 쓸 수 있지만 짝수일 때만 정의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정수에서 정의시켜주고 싶잖냐? 그래요? 그래서 얘는 항상 양수로 정의해요. 오케이? 어쩔 때? 유리수일 때. 지수가 유리수일 때 어떤 범위에서만 정의하겠습니다. A가 양수일 때만 정의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는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는 A의 n제곱근 A를 n분의 1제곱으로 n제곱근 A의 m제곱을 n분의 m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유리수 범위까지 우리가 확장을 한 거야. 이렇게 확장을 한다면 지수의 법칙은 어차피 4개는 그대로 성립하는 거라서 그냥 받아들이세요. x의 p제곱, a의 p제곱 곱하기 a의 q제곱이다 라고 했으면 이것은 내가 증명하지 않을게. 조금 복잡하니까 증명하진 않을게. 그 다음에 a의 p제곱 나누기 a의 q제곱이 됐다라는 것은 a의 p-q제곱. 그 다음에 a의 p제곱에 q제곱이 곱해졌다라는 것은 a의 pq제곱이 될 것이고 a의 p제곱, b의 p제곱이 곱해졌다라는 것은 a, b의 p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부터는 그냥 이렇게만 적을게요. 이게 이제 다 포함되는 거라서 이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들의 목표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디에서도 성립하는 거냐면 당연히 실수에서도 그냥 성립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도 이제 똑같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의 x 플러스 y제곱이 되는 거고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은 a의 x 빼기 y가 되는 거고 a의 x제곱에 y제곱을 하면 a의 xy제곱이 되는 거고 a의 x제곱, b의 x제곱을 곱했더니 a, b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이 지수 법칙은 반드시 성립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지금까지 확장하는 동안 미세 범위가 계속적으로 바뀌어왔단 말이야. 그렇지? 어떻게 바뀌어왔나 라는 것을 파악해 볼게요. 실자연수일 때는 뭐였냐면 밑이 실수 전체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A에 이 안에가 자연수이면 실수였으면 상관이 없었어. 이 종수가 되는 순간 뭐가 되면 안 됐어요? 분모에 들어가는 거니까 0이 되면 안 됐어요. 오케이? 뭐가 돼요? 0이 안 됐어요. 그래요? 유리수가 되는 순간 제곱근을 쓰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파트만 신경 쓰겠습니다. 양수 파트만 신경 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순간 그러면 어떤 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를 익힐 수 있냐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세제곱근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건 쓸 수 있어요. 음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2에 세제곱 그냥 빼버릴까?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이거에 3분의 1 제곱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제곱근에서는 음수가 들어가는 형태, 홀수일 때 음수가 들어가는 형태는 쓸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유리수 지수가 돼버리면 밑이 뭐가 될 수 없습니다.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항상 어떤 범위에서만 양수 범위에서만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수가 아니에요. 오케이?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다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홀수일 때는 음수를 쓸 수 있었지만 유리수일 때는 아예 못 씁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오케이?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것들에 대한 연산을 연습해 봅시다. 내가 몇 문제 더 넣을까 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A스텝 풀 거잖아. 이거 A스텝 풀어요. 알겠지? 평상시에 A스텝 그냥 풀라고 얘기 안 하지 않냐? 근데 얘는 푸세요. 오케이? 반드시 쓰는 A스텝은 반드시 풀어야 돼요. 연산에 대한 연습을 하세요. 오케이?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연산이 나보다 더 빨라. 원래 똑똑하니까 어리니까 훨씬 똑똑하고 계산도 빠르고 그러지? 나보다 더 잘해야 돼요. 항상 나를 목표로 삼으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한번 봐봅시다. 이게 연산할 건데 이거 이제 두 개 곱할 수 있지? 지수의 지수배 두 개 곱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9분의 4에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수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다고? 역수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역수 취급할 건데 4분의 9에 2분의 1제곱이요. 잘 보이지 않아. 2분의 3에 2제곱에 2분의 1제곱이지? 그럼 곱해서 1이 되니까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를 연산하면 뭐가 핵심이냐면 음수 제곱을 하게 되면 역수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64에 125에 4분의 1제곱 곱하기 64분의 125에 12분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왜? 역수 취급한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더해 줄 건데 64분의 125에 4분의 1 플러스 12분의 1 하면 3분의 1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5의 세제곱이네. 여기에 3분의 1제곱이지? 그래서 4분의 5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 연습 자주 해봐야 돼. 이제 내가 좀 계산도 생략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잘 알아먹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3배에서 더하면 그렇지?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4니까 3분의 1.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문제를 봤더니 이게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정수 n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이거 2의 10제곱이지. 1024. 2의 10제곱이에요. 근데 분모에 있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2의 10제곱인데 마이너스 10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의 지수끼리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0제곱. 오케이? 근데 얘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자연수.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 지수에 음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수에 음수가 있으면 역수 취급해야 되니까 분수가 돼버리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 n이 무엇이 됩니다. 라는 거 알았어요? 음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지? 근데 음수가 되는데 혹시 2에 3분의 20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뭐야? 안 나눠 떨어져 버리면 얘가 2의 20제곱에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은 제곱근이지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3분의 1은 제곱근이었잖아. 유리수 3분의 1은 n제곱근이었잖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이게 정수가 되어야 안 돼요. 자연수가 안 되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어 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뭐의 약수? 20의 약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20의 약수는 내 말에 반응해버렸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요즘 내 거는 나한테 반응 안 해.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준 음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뒤로 넘겨봅시다. 우리가 갈 길이 멀어. 이제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곱셈 공식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곱셈 공식은 너희들이 이제 알 거야. 이걸 딱 보면 뭐야? 합차 공식이지? 그지?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그러면은 2분의 1가 곱해지니까 1이니까 A고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봤더니, 이거 뭐야? 이거 잘 안 보이면 이거 A, B라고 놨더니, 이거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거 보여요? 그래요? 그럼 이제 이거 뭐예요? 뭐가 되는 거야?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이제 A 3분의 1제곱의 세제곱 B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네.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3번 봅시다. 3번 봤더니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네.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을 수 있는데 A를 A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지? A 3분의 1의 세제곱 하면 A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B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B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게 곱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나누겠대.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옵니다. 라는 사실은 바로 알 수 있지. 그지?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A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A의 3분의 1제곱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마이너스를 처리해서 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그 밑에 문제를 보게 되면 얘는 2분의 1이 자꾸 나와. 2분의 1이 자꾸 나와. 2분의 1이 자꾸 나오지 않냐? 그러면 2분의 1로 묶어볼까? A의 2분의 1, A의 2분의 1이 똑같이 있는데 이게 A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1이라고 적을 수 있으면 A의 2분의 1 곱하기 A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묶어줄 수 있네요. 이놈이랑 이놈을 묶어줄 수 있어요. 이놈을 묶어줬더니 이제 분자만 한번 써볼까? A의 2분의 1제곱으로 묶었더니 A 남고 B 남아요. 오케이? 똑같은 방식으로 B의 2분의 1은 B의 2분의 3제곱으로 묶어봤더니 마이너스 B의 2분의 1제곱으로 묶었더니 A가 남고 B가 남아요. 잠깐, 뭔가 이상하다. 플러스지? 플러스지?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줬더니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1제곱 A 플러스 B가 될 건데 그지? 이제 이거 두 개 묶어줬더니 이렇게 묶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분자가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당연히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야? A의 2분의 1제곱 B의 2분의 1제곱을 뭘로? 이것으로 나눠준 거야. 이것으로 나눠준 거야. 그지? 또 쓰기 귀찮아.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잠깐만 정리하고 있어 보세요. 잠깐만.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제 계속적으로 곱셈 공식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라는 것들이 등장해요. 봐봐. 이게 이제 A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세제곱 하면 밑에 게 이제 나오는 거잖냐?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뭐? x의 2분의 1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세제곱 마이너스 3 x의 2분의 1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x의 2분의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이용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4니까 4의 4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이 있었고 이제 이게 두 개 곱해지면 x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0제곱이네? x의 0제곱 뭐예요? 그렇지. 1이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니까 굳이 적을 필요는 없고 x의 2분의 1 얘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뒤에 게 이제 4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4였지? 4였지 4? 오케이? 아니야? 미안. 가끔 그럴 수도 있지. 오케이? 빨리 찾아줘서 고마워. 그러면 64 마이너스 12 5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무태 문제는 더 쉬워. 그 뭐야? 더 어렵나? 얘는 뭐예요? x의 2분의 1의 제곱이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x의 2분의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 x의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a제곱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가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넣어주면 될 거예요. 넣어줬더니 4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라서 1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너네들이 이제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가장 실수가 많은 문제예요. 위에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되는데 위에 조건에 뭐가 있었냐면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럼 이 조건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해 볼게요. 그럼 얘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x의 2분의 1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지. 이놈의 제곱은 x의 2분의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한 다음에 빼줄 거야. 4배 x의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제 이걸 1이라는 사실은 이제 아니까 이제 한번 넣어보자. 그냥 봐봤더니 4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라서 12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 사실은 반드시 알지. 제곱을 했을 때 12가 되겠다라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제곱이 돼서 12가 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x의 2분의 1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은 너희들이 알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양수, 음수를 선택해 주어야 하는데 얘를 어떻게 선택하냐라는 것은 저기 범위에서 선택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가 1보다 작게 되면 x의 2분의 1제곱도 당연히 1보다 작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실을 아냐면 봐봐. a가 b보다 작아. 이게 양수, 둘 다 양수이면서 a가 b보다 작아. 그러면 이놈을 역수취했어. a분의 1, b분의 1 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찌겠습니다? 바뀌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지. 그러면 여기에 각각 마이너스 1제곱을 취해주면 x의 마이너스 1제곱, 1의 마이너스 1제곱 각각을 역수취한 거지. 그지?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1의 마이너스 1제곱 하면 얘도 어차피 1이지 않냐? 1을 역수취해도 어차피 1이잖아. 그래서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1보다 더 큰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확인해 볼까? 얘는 1보다 작았네. 얘는 뭐요? 1보다 커요? 당연히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음수의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거 3페이지까지 있는데.
할 수 있겠다. 못할까봐 조마조마하잖냐? 할 수 있어. 오케이? 봐봅시다. 우리가 x에 2x제곱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야. 이렇게 이 마이너스 x제곱 꼴보기 쉽게 생겼잖냐? 그러면 이제 없애주면 돼요. 마이너스 x제곱. 오케이? 어떻게 없애주겠다라는 거냐면 분모 분자의 똑같은 값을 곱해서 없애주겠습니다. a의 x제곱에다가 a의 x제곱이 곱해지면 x 플러스 x니까 2x가 될 것이고, a의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x제곱이 곱해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니까 0제곱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과정을 분자에 또 하니까 x 곱하기 x는 더하기지 2x 마이너스 x 플러스 x는 0이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즉 루트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인데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2번 봅시다. 공간 너무 크게 놔뒀네. 2번 봐보면 2번은 이렇게 돼요. 얘도 음수를 없애주고 싶잖아. 근데 음수를 없애주면 이게 세제곱이 곱해지게 되면 3x제곱이 곱해지게 되면 6x가 돼. 세제곱을 해줘야 돼. 화가 나잖냐?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ax제곱을 이것도 곱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계산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a의 2x제곱, a의 마이너스 2x제곱, a의 4x제곱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a의 이 4x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a의 4x는 얘는 a의 2x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a의 2x 제곱분의 1이 돼요. 그렇지? 이것을 그대로 한번 써보자. 써봤더니 얘가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 즉 3 마이너스 2 루트 2예요. 그러면 분자가 3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분모는 루트 2 마이너스 1에다가 이거 지금 봐봐. 이거 뭐가 돼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이 돼요. 이거 유리화시키면 루트 2 플러스 1 되지. 그지? 루트 2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사라져서 뭐가 되냐면 2 루트 2분의 2 마이너스 2 루트 2. 즉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 이제 제곱근의 계산은 너희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 봅시다. 유리수 P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씩 하면 돼. 맨 처음에 얘를 각각을 나누어 쓸 수 있잖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있는 거 봐도 세제곱근 4에다가 세제곱근 4제곱근 8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 있지. 그지? 그 다음 2가 붙은 상태에서 제곱근이 되는 거니까 얘가 2제곱근 제곱근 세제곱근 4 제곱근 세제곱근 4제곱근 8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의 2분의 1제곱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2, 3, 6이네 4의 6분의 1제곱이에요. 2, 3, 4네 8의 24분의 1제곱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곱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딱딱딱 곱해지는 거잖아. 이게 얘가 2, 3, 4가 곱해지는 거잖아. 2, 3, 4 곱하면 24니까. 그러면 4가 뭐냐면 2의 제곱이에요. 8이 뭐냐면 2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곱해지는 거니까 2의 2분의 1제곱, 2의 3분의 1제곱, 2의 8분의 1제곱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해 줄 수 있겠어요? 2의 24분의 12, 8, 3, 2의 24분의 2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계산해 줄 수 있을 거고, 밑에 문제도, 이거는 굳이 내가 안 해줘도 할까? 3에 2의 4제곱. 16분의 1제곱이 되겠네요. 오케이? 64. 3의 64분의 1제곱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3의 64의 5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개 곱하는 것은 지수의 합이니까 처리해 줄 수 있겠어요? 이제 뒤에 마지막 봅시다. 다음을 만족시킬 때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봐봐. 얘가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같을 때, 이거는 이거랑 같고, 이것도 이거랑 같고, 이것도 이거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네요. A의 X제곱은 16이니까, A는 16의 X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양변에 X분의 1제곱 취해주면, X분의 1제곱 취해주면 1이 되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B의 Y제곱은 16이라고 쓸 수 있겠네? 즉, B는 16의 Y분의 1이에요. C의 Z제곱은 16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C는 16의 Z분의 1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구해졌지? A, B, C를 곱하면 돼요. A, B, C를 곱했더니 16의 지수의 합이야.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에요. 근데 이제 뭐라고 A, B, C? 4예요. 그지? 16은 4의 몇 제곱? 2제곱. 그러면 이제 이게 되는 건데 2 곱하기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뭐가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기본적인 패턴인데 이렇게 세 개 갖고 하나가 같다라고 했으면 하나씩 다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수함수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봐봅시다.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해요. 뭐냐면 얘는 이제 세 개 같지? 그러면 이게 어떤 K값과 같게 놓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2는 K의 X분의 1제곱, 3은 K의 Y분의 1제곱, 6은 K의 Z분의 1제곱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의 1, 분의 1, 분의 1 더하고 빼는 거잖아. 더하고 빼는 거야. 그러면 뭐겠어? K의 X분의 1하고 K의 Y분의 1은 곱하면 더해지는 거잖아. 그리고 뭐 하면? 나누면 빼는 거야. 그 말은 2 곱하기 3 나누기 6이에요. 이거 계산해볼까? K의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인데 얘가 1이야. 그렇지? 지수에서 1이 되는 형태를 우리가 알아. 얘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오케이? 그래서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좀 시간이 남았는데 남은 시간에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